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 식물 관리 중에서 정지 전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지 전정, 나무 가지를 자르는 일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나무가 너무 크거나 혹은 아니면은 과실을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게 되는데 그 작업을 우리는 전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정자, 정지, 전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정자는 나무 전체의 모양을 조절하는 모양입니다. 수영을 만들어서 수영이나 가지를 만드는 거를 정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정지, 그 다음에 생장이나 억제나 그 다음에 개화결실이나 생리조절을 위해서 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것을 우리는 전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는 수영을 만드는 정지와 가지를 잘라내는 전정을 합해서 정지전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전정은 왜 하는가? 전정을 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그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전정의 종류. 전정의 종류는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 그 다음에 생장 억제를 위한 전정, 그 다음 개화결실, 그 다음에 생리 조절을 위한 전정, 마지막 세력갱신을 위한 전정이 있습니다. 자, 생장을 위한 전정이란 건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충해 든 가지를 잘라내거나 죽은 가지, 고사지를 잘라내서 얘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생장을 위한 전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장을 반대로 생장을 억제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를 조경수를 이야기할 때 나무가 너무 큰 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빵긋하게 빵빵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장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소나무 순 자르기예요. 그다음에 개화결실을 위해서 하는 전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전정을 해줌으로써 개화와 결실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화를 더 많이 한다거나 혹은 개화가 너무 많이 돼서 잘라내서 결실을 크게 한다거나 하는 개화결실을 위한 전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생리조절을 위한 전정은 뭐냐면 여러분 수목식재공사 배우셨죠? 수목식재공사를 했는데 얘가 위에 부분, 지상 부분과 지하 부분이 다르면 특히 지하 부분은 작은데 지상 부위가 너무 크면 이 나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상 부위를 잘라내주는 우리 TRU를 조절한다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TRU를 조절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그 전정 방법을 우리 생리 조절을 위한 전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력갱신을 위한 전정은 맹하력이 강한 나무가 늙어서 자, 앞에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노쇠목이 아니라 맹하력이 강한 나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맹하력이 강한 나무가 이상하게 꽃 피고 이러는 게 너무 시들시들하고 너무 작게 열리고 그 다음에 적게 열리고 할 때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겁니다. 이 노쇠목 중에 맹하력이 강한 수종을 경우 이 세력갱신을 위해서 전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력갱신을 위한 나무는 맹하력이 강한 나무에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세력갱신을 위해서 전정을 해준다?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벚나무의 경우는 부패가 잘 되기 때문에 또한 맹하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력갱신을 위한 이렇게 총 5가지 전정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별 표시되어 있는 CN율, 질소기하 현상, 그 다음에 해거리 현상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제 다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CN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 부분에서 생성되는 것을 C, 밑에 부분에 생성된 걸 우리 N이라고 봤을 때 가지의 생장이나 꽃눈의 형성 및 열매에 영향을 주는 게 이 얘네들의 비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C와
NU를 봤을 때 C가 많고 이걸 우리가 탄질률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탄소의 질이, 탄질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탄소의 질이 높은 경우에는 화합운화가 유도되고 훨씬 반대로 탄질률이 작으면 얘는 화합운화예요. 꽃피고 결실이 되는 게 잘 된다, 많이 된다는 얘기고요. CN율이 낮은 경우에, 탄질률이 낮은 경우에는 생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위에 부분이 C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위에 부분에서 탄소 동화작용으로 인해 탄소가 많이 생성이 되면, 그러니까 질소보다 탄소의 생성이 많이 되면 꽃눈이 분화가 잘 돼서 꽃이 많이 피고 결실이 많이 됩니다. 반대로 밑에 부분, 질소의 함량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뿌리에서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빨아들이면 탄소 동화 작용한 거보다 질소가 성분이 많아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잘 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탄질률을 얘기할 때 탄질률이 높다. 자, 탄소가 질소보다 많은 경우에는 화합운화에 영향을 미쳐서 개화결실이 많아지고 반대로 질소의 양이 많아지면 탄질률이 낮으면 생장을 하는데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질소 기하 현상이라는 건 그럼 또 뭐냐? 질소, 밑에 여기 질소 성분 돼 있잖아요. 자, 질소라는 것은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은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료로 질소를 주죠. 우리 요소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료를 줍니다. 비료를 주면 탄질률이 높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탄소 성분이 높은 경우에는 얘가 식물이 이걸 다 흡수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질소 성분만 쏙 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질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땅 속에서는 질소를 흡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여기적으로 질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탄질률이 높으면, 탄소의 비율이 높으면, 자, 탄소의 비율이 높은 유기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미성숙한 퇴비예요. 미성숙한 퇴비는 탄질률이 높습니다. 보통 막 몇백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 보통 탄질률을 60에서 30 이하인 것이 우리 탄질률이 낮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퇴비를 쓰는 것이 좋은데 미성숙된 퇴비, 탄질률이 높은 퇴비를 쓰면 미생물이 원래 토양에 있는 질소까지도 다 뺏어 먹어요. 원래 있던 C가 많아지면서 얘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요만큼밖에 없던 질소까지 뺏어 먹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소가 더 부족해지는 현상을 질소 기하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해거리 현상에 대해서는요. 해거리는 우리 감나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한 해는 엄청 큰데 많이 안 열려요. 그런데 그 다음 해 가면은 조그만데 엄청 많이 열려요. 이걸 우리 해가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해에 열매가 많이 열리면 나무가 약해져 그 다음에 열리지 않다거나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작게 열리거나 이런 거를 우리 해거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감나무의 경우는 감을 딸 때 가지째 꺾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나무의 수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시간이냐면 정지전정 시간입니다. 정지전정을 알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의 원래 자연 수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원추형이라든지 뭐 원주형, 부정형, 방구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쉽게 나무를 전정을 할 수도 있고 전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수형이 이렇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17페이지 중간에 자연 수형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그거 한번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수형은 이렇고요. 인공 수형이라는 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토피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정형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동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폴라드형이나 뭐 산옥형 뭐 이런 식의 모양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전정을 하려면 계속해서 수목의 생장과 전정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상부의 경우는 1회 신장형이 있고 2회 신장형이 있습니다. 1회 신장형은 봄에 이제 신장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무들은 다 봄에 생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생장을 하고 가을에는 양분의 축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1회 신장형이라고 얘기하고 2회 신장형은 봄에 그렇게 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름과 가을. 이게 참 계절적으로 얘기하기가 애매합니다. 6월에서 8월 한 번, 8월에서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신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2회 신장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1회 신장형의 종류는 소나무 곰솔 같은 게 1회 신장형이고요. 화백 편백이나 사철 쥐똥처럼 잘 크는 것들이 보면 2회 신장형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목의 개화 습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왜 감나무 가지를 꺾어야지 다음에 잘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지는 새로운 가지에서 처음 난 가지에서 꽃이 피고 이게 열매가 되고 하는 1년생 당년가지에서 개화 결실이 이루어지는 수종이 있고요. 어떤 나무는 그 해에 새로운 가지에서는 안 나요. 전에 났던 가지, 1년 묵은 2년생 가지에서 개화 결실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3년생 가지에서 개화 결실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습성을 알아야지 가지를 자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당년가지의 경우는 이제 배롱나무, 무궁화, 뭐 장미 이런 건데 얘네들을 꽃을 보려면 세 가지에서 난다고 금방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 가지를 만약에 전정을 너무 일찍 해서 세 가지가 봄에 났는데 그걸 전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해에는 꽃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보통 3년생 가지의 개화 습성을 갖고 있는 이 과실수들은요. 3년생 가지에서 개화 결실을 되는데 세 가지는 잘라도 돼요. 그런데 묵은 가지, 3년생, 4년생 가지를 자르면 그해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그 개화 습성에 대해서 그 해당 적용 수종을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년생 가지에서 개화되는 것은 배롱나무, 장미, 무궁화, 능소화, 나무수국, 대추나무, 포도, 감나무가 있고요. 2년생 가지에서 개화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벚나무, 목련, 생강나무, 산수유, 자두, 살구, 앵도나무 등이 있습니다. 자, 3년생 가지에서 개화되는 것은 사과나무, 배나무, 명자나무. 명자나무는 산당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개화 습성에 따른 분류를 잘 보시고 이게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년생 가지에서 개화되는 수종과 그 다음에 2년생 가지에서 개화되는 수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